자, 여러분 기출문제지 어떤 것들 풀어오셨나요? 서점엔 어떤 게 깔려있나요? 아직도 두꺼운 기출문제집 배고 자니? 자, 굉장히 도전적이죠. 자, 그 다음 이유진 국어 기출코드로 보면 600제면 충분하다. 600제 살짝 넘어요. 하지만 여러분 600제면 충분하다 이게 뭐냐 하면 계속 반복되는 예시들을 계속 보는 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린 시간이 없어요. 쉬운 문제를 계속 여러 번 보는 거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출은 우리가 왜 풀게 되는 것일까? 그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그냥 그렇게 두꺼운 기출 문제지를 풀 필요가 없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출 문제 분석의 목적은 뭔가? 자, 공무원 시험은 문제 은행 방식으로 출제된다? 예전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5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공무원이신가요? 라든가 언니 오빠 사촌 막 사돈의 팔촌 자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별거 없어 기출문제 겁나 때려서 계속 반복하면 돼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옛날 사람 그 사람 옛날 사람 여러분 딱 그냥 해보세요. 5년 전에 국어 기출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출력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작년 국어 기출을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해 보세요. 완전히 다르게 생겨먹었다는 거 그냥 눈으로 이렇게 멀리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중에 가장 많이 성향이 변한 과목이 국어예요. 제가 국어 강사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무원을 뽑을 때도 이제는 독해력, 추론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싶어하고 9급까지 피셋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독해력, 의사소통 능력, 추론력, 논리력 이런 거 어디서 측정하죠? 국어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국어가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독해 문제가 증량되는 건 원래 예정된 일이었고요. 그래서 3년 전에 독해 문제가 팍 늘어났을 때 다들 이변입니다라고 했지만 전 그랬잖아요. 이럴 줄 알았다. 내 생각보다 늦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해가 확 많아지고 문법 규정은 굉장히 이지해지면서 즉 지엽적인 문제들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원리 위주로 묻고 어휘 한자 문제도 확 줄었고 그러면서 독해랑 비벼서 나오고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데 10년치 풀어서 뭐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문제 유형과 일치하면서 이 문제 푸는 과정 안에서 학습이 정확히 되게 하는 것 그런 문제들만 선별해서 600제를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600제를 공부를 할 때 그냥 눈으로 막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안에 있는 본질, 경향, 들어가 있는 이론, 변형 가능성까지 샅샅이 보셔야 돼요. 네. 우리는 그래서 적은 문제량을 어떻게 본다? 자, 첫 번째, 유형을 이해하면서 본다. 빈출 유형과 신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놨습니다. 빈출 유형은 예전부터 나오던 유형이죠. 근데 최근 시도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신유형 비율을 늘려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 이론의 학습 및 점검 이론의 빈틈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유형과 유사 유형으로 나누고 유사 유형의 빈칸을 빵빵빵빵빵빵 이론을 그렇게 해서 이론 점검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법론의 정립, 독해를 10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발달 단계 순으로 문풀을 할 수 있도록 짜놨어요. 그럼 이것이 진짜 우월한 기출 분석이다. 기본을 충족시켜주는 두꺼운 기출 문제지 이제 의미 없다. 특히 국어는 의미 없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자, 두뇌를 충족시켜주자.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2000제짜리 기출문제지를 일주일에 8시간 수업을 한대.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00제짜리 문제지를 여러분들한테 던져놓고 4시간 수업하겠대. 자, 그럼 뭘 하자는 거지? 어차피 골라 풀 거 아닌가? 그쵸? 그러면 결국에 난 2000제를 한 건 아니잖아. 저 사람과 함께 2000제를 한 건 아닌 거죠. 시장의 논리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6시간을 600제만 볼 거예요. 완전 해부하겠죠. 그리고 이 문제들은 정말 넓은 범주의 연도를 이렇게 골라낸 문제고 그리고 최근 문제가 이렇게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만 푼다? 그것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년에 보게 될 시험보다 좀 쉽기 때문에 국어 문제 조금씩 더 독해는 어려워지고 있어요. 나머지 영역은 쉬워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출 독해 문제를 막 많이 풀면 유의미? 아니죠.
그러면 기출문제 중에 어떤 것만 풀어봐야 돼요? 내가 틀릴지도 모를 것들. 푸는 시간에 날 고민케 하고 그리고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이런 독해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푸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교재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지와 이론서가 합쳐져 있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그 문제와 직결되는 이론과 정답 해설이 들어있습니다. 좌측, 우측.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런 식으로 교재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나는 초시다. 이론이 너무 불완전하다. 그러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옆에 이론을 먼저 읽어. 우측에 있는. 왼쪽에 문제를 풀고 정답 해설을 본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도 되는 게 기초 부족한 초시. 그 다음에 초시지만 공부할 만큼 했다. 난 제시다. 이렇게 하면 이론 먼저 읽지 말고 문제 먼저 풀어본 다음에 불완전하지 않은가? 오른쪽 페이지 보고 확인. 그래서 자신의 실력에 따라서 이 교재를 잘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완벽한 유형 분류. 자, 독해를 빼고 110코드로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10개 유형으로 나눴어요. 10개 유형으로. 그래서 기출 대표 문항을 엄선해서 120코드, 110 더하기 10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문제량이 10은 아니에요. 문제량은 독해가 꽤 많이 들어있죠. 자, 그 다음 2단계로 학습할 수 있다. 자, 2단계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건 자주 출제되는 빈출 코드를 1주부터 4주까지 할 거예요. 사실 이 빈출 코드만 확실히 잡으셔도 여러분들이 80점까지는 무난하게 갑니다. 자, 근데 아시죠?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는 90, 95입니다. 자,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심화 코드. 이거는 매해 풀려봤을 때 늘 오답률이 높더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5주부터 8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로 본다면 기본서를 2회 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문론에서 자주 나오고 조금 쉬운 부분, 의문론인데 어려운 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4주와 5부터 8주도 유기적이면서 80점까지 그 다음에 100점까지 이렇게 4주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회독 방식. 2회독 방식이 이거는 매주 일어나는 2회독인데요. 수업 시간엔 대표 유형을 합니다. 파트 1 대표 유형. 그 다음에 수업 듣고 나서 뭘 할까요? 유사 유형을 풀어보셔야죠. 여러분 이거를 쌍쌍이 맞추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문제 배치하는 게 이 문제의 거의 작업의 80%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표 유형을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주말에 유사 유형을 딱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 유형 피드백 수업이 또 있죠. 자, 요거는 4시간 4강씩, 요거는 2시간씩. 그래서 일주일에 총 6시간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50분 기준으로요. 자, 그 다음에 5번 높은 학습 밀도. 그래서 정오답 해설을 직접 써보는 빈칸 테스트가 요 유사 유형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었다면, 그래서 이론을 배웠다면 과제를 할 때 이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지 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합격생들이 실제 현장 수강생들이 요 과제를 냅니다. 그러면 합격생들이 채점을 하고 그리고 첨삭을 해서 그걸 띄워서 함께 보는 게 요 2시간이에요. 자, 이 수업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